가장 많은 이혼 사유 폭행, 폭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라. 여기에 대한 행동 지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40대 초반 여성분 사건인데, 자, 남자가 먼저 소장을 보냈는데 그 소장 내용을 읽어보면 여성분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종교 성향하고 정치적 성향이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가끔 신들린 분을 좀 보거든요. 뭐 누가 뭐 귀신 씌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행동하는 사건들이 가끔 있는데, 뭐 저는 그런 걸 볼 줄 모르니까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는 극단적인 정치 성향, 뭐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지지를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난을 하는데, 또 시대 식구들에 대해서 다 싸잡아가지고 너희는 뭐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뭐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이혼 소송을 청구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여성분이 반소를 제기해서 이혼 소송을 크게 이기고 승소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성분이 승소한 비결,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설명에 앞서서 우리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은 사유, 폭언, 폭행, 막말, 쌍욕, 그리고 뭐 물건 던지고 부수고 또 때리는 거, 이런 폭력, 폭언, 폭행,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사례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배우자가 이렇게 폭력이나 폭언이나 막말을 했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행동하면 100% 승소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을 찍으세요. 요즘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이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말이나 쌍욕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 자기 화나버리면. 또는 이게 물리력까지 행사를 해서 뭔가를 나한테 집어 던져버린다거나, 또는 자기 화난다고 막 확 갖다 막 다 던져서 부순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나를 밀친다거나, 목을 조른다거나, 뭐 나를 넘어뜨린다거나, 뭐 이런 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그 현장을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현장 사진 같은 게 어떤 물건 같은 것을 던져서 부서졌다 그러면 그 부서진 그 장면, 그걸 사진을 찍으시고, 특히 밀치고 넘어뜨리면 막 까져서 피나고 또는 멍들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워지기 전에 빨리 사진을 찍으세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뭐 후속 조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신 사진은 바로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제일 수집하기 쉬운 증거니까 그때그때 바로 이제 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멍든 데, 까진 데, 뭐 물건 부서진 거, 깨진 거, 또는 욕설하는 거, 이런 것들, 녹음 이런 거. 스마트폰 이용해서 사진 녹음 이런 거 빨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맞았다고 말을 하세요. 우리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넘어졌잖아요. 멍들었잖아. 까져서 피났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아파서 진료를 받는데 그 병원에는 여러분이 오면 왜 다쳤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기재를 한다고요. 진단서에. 그래서 보관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가서 진단서를 받으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뭐 남편한테 맞았다고 함, 뭐 어디 폭행당해서 뭐 넘어진 것이라고 함,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병원에 가서 그게 이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거의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 압도적으로 많죠. 뭐 다른 얘기도 안 합니다. 꼭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나중에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도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함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그 의사 뭐 다시 볼 것도 아닌데 부끄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이 때려가지고, 또는 여자가 내 아내가 때려가지고 내가 넘어지거나 뭐 엎어지고 뭐 긁히고 뭐 상처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맞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때렸다, 밀쳤다, 뭐 칼로 이렇게 뭐 위협하다가 내가 베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이 진단서에 다 기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단서 언제 발급받아도 그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폭행이나 이런 직접적인 위협, 협박 이런 게 있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우리나라 제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출동을 해서 왜 출동을 했는지를 기재를 하거든요. 신고한 사람한테 물어본다고요. 왜 신고했습니까?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기재를 다 해놓습니다. 그게 경찰서에 그대로 보관이 되거든요. 내가 발급받으면 그때 출동했던 형사가 적어놓은 거 그대로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때려서 또는 뭘 던지고 다 부숴서 그래서 내가 신고했다 그러면 그걸 듣는 경찰이 그대로 다 기재를 합니다. 그대로 보관하니까 그걸 사건 사고 내역 이제 그 신고 확인서라고 나중에 발급받을 수도 있고, 또는 112 출동 경찰이 출동 그 확인서 그것도 작성하거든요. 뭘 발급받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현장 경찰한테 신고해서
현장을 진술하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필승 전략, 필승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동한 경찰이 그 여성 쉼터나 뭐 가정폭력고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 바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력이나 폭언이 너무 심하다, 직접적인 위협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게 너무 심하다 하시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자녀와 함께 일단 임시 거주지로 이동해서 피신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쉼터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있었다는 기록, 그것도 또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됩니다. 자, 네 번째,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 이혼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개념을 설명드리면 남편한테 접근 금지야,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 이겁니다. 나한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수된 가처분으로 남편한테 접근 금지를 명령해달라, 이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바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애도 있고 또 나도 고민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혼 소송이 없다고, 접근 금지만 요청하고 싶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라고 그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한테 남편이 나한테 접근 금지 되게, 나한테 못 다가오게 보호 처분 그 결정 내리는 게 있어요. 그거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혼하고 관계없이 이혼을 굳이 안 해도 요것만 먼저 받으면 남편이 나한테 못 다가오거든요.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신청하면 폭행 사실만 있으면 대부분 이제 발급을 해주니까 요거를 신청하는 것도 지금 당장에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도 막을 수 있고 나중에 좀 더 고민해보고 이혼하겠다 결정했을 때 이혼해서 필승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앞서서 소개했던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면 이혼 소송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뭐 귀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정치 성향이 있었던 여성분도 이런 증거만 싹 모아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뭐 이혼, 뭐 위자료, 양육비 다 승소했습니다. 다 승소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모아두면 이혼 소송에서 필승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찍어라. 두 번째, 진단서를 발급받아라. 대신 맞았다고 말을 해라. 세 번째, 경찰에 신고해라. 네 번째,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보호처분 신청을 해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구비하면 거의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혼을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증거가 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폭행 폭언은 거의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사유거든요. 가장 많은 이혼 사유거든요. 이혼에는 협의해서 이혼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소송까지 와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성격 차이가 많죠. 부부들이 살다가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계속 싸움하다가 야 이혼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이혼 하는 게 많죠.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까지 하러 오면 대부분 폭언 폭행이 거의 압도적인 1위 사유, 이혼 사유로서 대부분 존재를 합니다. 저도 이제 뉴스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혼 사유 뭐 1위가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제 통계청 통계도 있고 한데 그거는 모든 이혼 사유를 통틀었을 때 얘기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변호사 사무실까지 와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까지 찾아보면 폭언 폭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폭언 폭행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확률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막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안내해 드렸던 방법대로 평소에 증거들을 좀 수집해 놓으면 나중에 여차하면 소송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승소로 이끌어줄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